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정보 왜곡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어느 정보 없이 말년이 되면 대통령에게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.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다. 결국 대통령은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. 또 그래서 정치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.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오늘 두 번째로 배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2006년에 소위 교육부 총리 파동을 겪고 제가 이제 공직을 좀 쉬게 됩니다. 한 2달 쉬게 되는데 좀 천천히 복귀를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강권을 하셔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.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라는 그 이제 자리를 받아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. 특보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뭐 명함용 특보가 있고 소위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옆에서 상근을 하면서 이제 보좌하는 특보가 있는데 저 경우는 그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. 참여정부에서 거의 유일한 케이스 아니었나 싶은데요. 어쨌든 제가 복귀를 했더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그 비서관 한 명이 쫓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뭐가 다행이냐 했더니 대통령 앞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돌아오시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주실 거 아닙니까? 실제로 제가 이제 복귀해서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이 정권 초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. 아니면 정권 중반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. 초중반 때는 서로들 대통령 얼굴 쳐다보면서요. 대통령하고 눈 마주치려고 서로 눈 쳐다보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라도 뭐 하나 받으려고 그냥 막 그 얼굴을 쳐다보고 집중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, 전혀. 전부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숙이고 밑에 메모를 하고 있어요. 받아적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면 뭘 다른 걸 적는지 모르지만 적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. 한 30분 대통령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뭐 의견을 좀 주세요. 아무 대답도 없어요. 저도 복귀 첫날부터 바로 이야기하기가 못해서 그냥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으니까 한 30분 이야기하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다시 또 대통령이 뭐 개면특잖아요. 다시 또 이야기를 시작해요. 한 20분 또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반응을 보니까 또 아무 말도 없거든. 또 한 10분쯤 더 했어요. 그러더니 이제 결국 자 오늘 그만합시다. 이러고 이제 일어서시는데 일어서시면서 이제 제가 바로 옆자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 얼굴에 이제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원맨쇼 했네. 제가 정말 이 송구서로서 혼이 났습니다.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.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무실까지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집무실 들어가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비서관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.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. 말을 안 해요. 미치겠어요. 완전히 원맨쇼만 하고 있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거요. 점잖은 말로는 신뢰 위반입니다. 대통령하고 참모 사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. 참모들이 그러면 안 되죠.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배신입니다.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일 안 하면 배신 아닙니까? 왜 이러느냐? 이유가 명확합니다. 거기 참여하고 있는 말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. 왜 그러냐? 지금 정권 말년인데 대통령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면은 뭐가 돌아오는가 하면 일이 돌아온다고요. 그 일 당신이 좀 해보세요. 그 의견 제시하면 맞아 그 일 해야 돼 당신이 좀 해보세요. 일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. 일과 책임이 따라와요. 초창기에는요. 일과 책임이 곧 권력입니다. 중간을 넘어서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 일과 책임이 이것은 그야말로 가지고 노동이 되고요. 이게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짐이 됩니다.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. 왜 피하려고 하느냐? 특히 책임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공무원들이 늘 말하자면 명확하게 합법적인 것만 합니까? 아닙니다.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일 중에 특히 청와대가 하는 일 중에는요.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고 합법과 탈법의 이 경계가 불분명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나는 합법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건 탈법이고 불법이라고 그래요.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요. 청와대가 하는 일에. 근데 정권 초창기에는 그런 일 해도 괜찮아요. 왜? 해도 그 다음에는 나중에 잘못된 거는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로잡으면 돼요. 근데 정권 말기에 그거 바로잡을 시간도 없어요. 아차하는 순간에 탈법과 불법으로 몰리고
한 번 몰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. 자기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. 정권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있습니까?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을 텐데. 게다가 그런 탈법, 불법의 문제도 시비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합법적인 걸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다. 합법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. 또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.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. 신뢰 위반에 말하자면 이거 배신행위입니다. 이런 배신행위가 청와대에 만연하게 됩니다. 이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. 국정이 안 돌아가죠. 청와대가 안 움직이면요. 국정이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. 우리가 흔히 소신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하고 소신 있는 장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분들도 모두 다 책임으로부터 정치적 책임과 그 다음에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 좀 벗어나려고 해요.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해도 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늘 청와대에 물어봅니다. 심지어 총리실도 청와대에 물어봐요. 실세 총리다 어쩌다 하지만요. 실질적으로 실세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? 다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다. 근데 왜 그러느냐? 결국 나중에 책임이 돌아갔을 때 장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. 청와대가 지시했다. 그렇게 빠져나가죠. 그래서 수많은 장관들이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청와대의 행정관하고라도 통화를 해야 되고 수석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진짜 큰일 같으면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해서 이야기를 받아야 돼. 그래야지 일을 착수합니다. 또 일을 정리를 합니다. 청와대가 그런데 안 움직여버린다?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결국 책임을 지는 일이거든요. 초창기에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권의 큰 목적을 제시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책임을 져서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해야 된다고.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청와대 직원들이나 참모들이 그래버리면은 국정 전체가 내려앉고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배신 행위가 정말 결국은 우리 국가를 위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. 국가를 위해하는 겁니다. 그래서 참 딱한 상황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. 문재인 정부 어떨 것 같냐고요? 문재인 정부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요? 말하자면 여전히 말은 지지 세력도 꽤나 있는 것 같고 결국 나중에 그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져줄 보호 세력이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덜하지 않겠느냐. 또 이념적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좀 낫지 않겠냐. 그렇지 않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문재인 정부는요. 이런 배신 행위가 또 이런 신뢰 위반 행위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4월 이후에 이 국가의 운영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이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요. 이런 배신과 신뢰 위반 행위가 청와대에 만연을 할 것 같고 대통령 주변에서 만연할 것 같단 말이에요. 왜 그러냐?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답답하겠죠. 답답하지만요.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? 병이 더 심각한 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드는가?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만들고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. 왜? 앞에 정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? 앞에 정부 공무원들 전부 적폐라고 해가지고 앞에 정부 공무원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였던 공무원들을 다 전부 가지고 적폐 인사를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? 다 후진 자리로 내보내고 전부 좌천시키고 사표를 내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을 어떻게 했습니까? 합법과 불법을 오가고 합법과 탈법을 오가는 그런 것들은 다 탈법, 다 불법으로 전부 다 몰아가지고 적폐라는 이름 아래 다 처단했지 않습니까? 다음 정부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? 이미 하면 관례를 만들어 버렸는데요. 같은 정부,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안 한다?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대통령이 바뀌면요. 대한민국은 정당이 집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. 정당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 집권하는 나라입니다.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. 거기 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말하자면 승계를 해서 다시 또 승승장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참모들도 마찬가지죠. 앞에 정부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극소수만 제외하고서는 다 이제 물갈이 되고 다 바뀝니다. 그 과정에서 야권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고 시민사회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? 같은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또 다른 적폐 비슷한 행위가 또 있을 거거든요. 이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.
청와대 참모들도 다 알아요. 이미 전통이 돼버렸어요. 합법과 탈법을 오갈 수 있는 것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 합법이라고 해도 잘 안 할 겁니다. 정치적 책임져야 되니까.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레임덕 현상이 더 4월 이후에는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것은 배신행위고 그 다음에 신뢰 위반 행위다. 이 병이 깊어질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